가수 희성 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일 밤에요. 희성 씨가 한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최영희 평론가님, 사실 한때 히트곡도 많았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최근에 저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고 이 히트곡이 굉장히 많고 가창력은 정말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뭔가 좀 이제 구설에 얽매였던 최근에 일련의 일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게 향정신성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진의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약을 다량 구매해서 그것도 이 건물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투약을 했던 정황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경찰이 당장 입건하는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다만 그 약물의 어떤 성분 등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틀 새에 그렇게. 이틀 사이에요. 그럼 이렇다면은 저희는 휘성 씨는 지금 정상 상황이 아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적 처벌은 차치하고 당장 이건 의료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요. 저는 이 휘성 씨의 일단 건강과 안위가 너무 걱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지난 1일 날 공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휘성을 발견한 이 신고자와 소방 관계자 얘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경련하고 있다고 신고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에서 경련하고 있다고요, 남자분이? 저기 하면은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이러시면서 하셔가지고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죠. 지금 뭐 화면에 보신 인터뷰는 지난 1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쓰러졌을 때 휘성 씨 이 사고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고 김관삼 변호사님 두 번째 또 어느 호텔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마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의약품인 것 같거든요. 일반 의약품도 아니고 뭐 마취제? 수면 그래서 마취제. 수면 마취제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두 번이나 쓰러졌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마약류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원래는 뭐 일반적으로 수면 유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걸 많이 투약을 하거든요. 프로포폴 자체는 사실은 투여를 하면 잠을 잘 자고 깨어나면요 상쾌해요. 그건 이제 마약류 성분이 있어서 향정치성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굉장히 상쾌해요. 두 번째 상쾌하는데 가면서 그 상쾌함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마약 같네요. 계속 용량을 늘리면서 이게 사실은 뭐 호흡이랄지 심장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휘성 씨가 이제 프로포폴 관련해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포폴이 아니냐 했는데 검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휘성 씨가 이런 뭐 그게 마약류가 될 건 아니던 간에 이런 거에 너무 좀 중독돼 있다. 그리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인데 프로포폴을 이런 걸 투여하면 사실은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에 보면 어떤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되는가, 투약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약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약간의 어떤 효과는 같은 그런 걸 대체제로서 투약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수에도 지금 정밀검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마약이 아니면 어떤 성분이냐 그건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아요. 방금 앞서서 김관삼 변호사께서 이제 상쾌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이 표현은 부적절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 보면 그렇다면 사실 이 휘성 씨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처방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 처벌만 받는다는 걸로. 아니,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하면 약을 판매하는 사람의 문제가. 근데 이거 의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프로포폴이나 이런 걸 의사들이 직접 투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한 것 자체는 처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마약류는 우리가 보통 마약류는 이제 마약 정식 마약이 있고요, 대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정식 의약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투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처방전 없이 구입 과정에서
그걸 판매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투약한 사람 자체들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휘성 씨가 이 건으로 뭐 다른 어떤 뭐 정밀 검사 결과에 의해서 네. 다른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너무나 대중들이 좋아했던 연예인이다 보니까요. 희성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방송인 에이미 씨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제 두 분이 원래는 좀 예, 절친했었는데 맞습니다. 에이미 씨가 휘성 네. 씨와 관련된 프로포폴 투약이라던가 이런 걸 폭로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일부 구설에 얽힌 일련의 사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에이미 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처벌을 받았고 추방됐습니다. 지금 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에이미 씨가 유튜브 같은 모 채널에 나와서 휘성 씨를 거론을 했어요. 함께 투약했다라는 이야기의 정황이 있었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되자 휘성 씨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휘성 씨와 에이미 씨가 통화를 하면서 휘성이 막 이제 에이미 씨에게 나한테 왜 이러느냐,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그쳐 묻듯 하고 에이미 씨가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럼 에이미 씨가 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친하던 휘성 씨를 같이 마치 프로포폴 투약한 것처럼 엮어낸 거 아닌가? 네. 하면서 이 진실 게임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미 휘성 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대중들의 의심이 가기도 하고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된 예, 거죠. 당연히 이제 명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아마 휘성 씨가 좀 자포자기의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에이미 씨의 말에 오히려 더 신뢰가 실리는 양상이 터져버렸단 네. 말이죠. 네. 우리가 전후 관계를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휘성 씨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요. 아까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적 처벌을 차치하고 휘성 씨는 지금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료적인 네. 정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또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정말 인기 가수로 대중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절치부심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